G 트랜스폼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G 트랜스폼을 갖고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요. 자,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거 임펄스 리스판스가 HN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G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가 알파에 n승을 넣었을 때 요 나오는 신호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입출력 관계는 yz는 xz 곱하기 hz로 썼으면 좋겠죠. 지금 뭐 이런 걸 원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 방법을 찾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차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뭐 자, 이렇게 차분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면, 자, 알파란 문자를 썼으니까 왜 알파 안 쓰겠습니다. 자, 감마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자, 지금 H 알파를 찾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되죠? H 알파 n승 감마 H 알파의 n 빼기 1승 더하기 1 빼기 감마의 알파 n승. 여기서 지금 뭘 한 거냐 하면 이거와 이거를 요 식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알파의 n승을 알파 n 빼기 1승으로 나눠주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되면 계산하면 H 알파는, 자, 알파 빼기 1 빼기 감마. 자, 분자 분모를 알파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좀 이따 계산해 보시면 되겠지만 이 시스템의 G 트랜스폼을 해서 그냥 뭐 해볼게요. 뭐 어차피 뒤에 자세한 이론은 하는 거고. 자, 이거 G 트랜스폼이 이렇게 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z 나누기 xz는, 자, 1 빼기 감마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당연히 똑같겠죠. 이런 걸 주로 하고 싶어서 디자인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G 트랜스폼 갖고서 하려는 HZ를 찾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요거를 만족시켜 주는 걸 찾고 싶은 거죠. 자, 이 굉장히 기본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했던 거고요. 자, 이걸 만족해주는 HZ를 여기서부터 찾고 싶은 거죠. 자, 혹은 뭐 더 나오겠지만 이게 얘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G 트랜스폼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을 다루고 싶어 하는 거죠. G 트랜스폼. 그래서 요 G 트랜스폼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고 가셔야지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을 파악하고 보셔야지 이해도가 높은 거고, 이거를 너무 수식에 매몰돼서 보시면 큰 그림을 놓치기가 딱 좋죠. 자, 이 제가 자주 드는 예제인데요. 저기 우리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에 있었던 예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걸리는 걸 입력, 여기 걸리는 걸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이 자, 뭐 여기 이제 OPM 푸님 어떻게 해가지고 푸시면 자, 요 정도 나올 거예요. 그냥 뭐 생각하기 쉽게 R 곱하기 C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면 I입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이 S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냥 추상화해서 쓰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S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S분의 1은 마이너스 S제곱분의 1이다.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죠. S분의 1이 이제 있다고 뭐 아주 넓은 의미로는 이제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 S분의 1하고 요 S분의 1은 좀 의미가 다른 거죠. 요 S분의 1은 입력 신호를 제가 UT를 넣은 거고 그 다음에 그 UT는 요런 시스템을 통과해서 얘가 뭐 마이너스 RT가 되는 거죠. 뭐 마이너스 T, UT가 되는 거죠. 했을 때 요 UT라는 신호에서 이 ST 승분의 1의 어떤 세기가 요건 거고 요 신호에서 이 ST 승분의 1의 세기가 마이너스 S제곱분의 1인 거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얘와 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좀 미묘하긴 한데요. 이걸 너무 섞어 생각하니까 신호 곱하기 신호는 별로 없죠. 신호가 시스템을 통과하는 거죠. 하나는 신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는 신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G 트랜스폼을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똑같습니다. 식이. 자, Y, Z는 HZ 곱하기 XZ죠. 그러니까 얘가 신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XZ가 얘도 출력 신호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X에 대응되는 신호가 이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 트랜스폼을 볼 거고요. 자, G 트랜스폼 같은 경우 이제 ROC가 이제 중요하니까요. 폴과 제로와 함께 ROC 얘기도 좀 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과의 관계. 그다음에 뭐 G 트랜스폼 인버스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 트랜스폼의 정의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뭐 모든 정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원사이디드 그러니까 뭐 0 이상일 때만 할 경우에는 뭐 0부터 더하면 되겠고요. 뭐 투사이디드 그러면 뭐 다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G 트랜스폼이 정의가 됩니다. 이제 뭐 Z 자리에
Z 자리에 2의 J 오메가를 넣으면 이제 뭐 퓨리에 트랜스폼이 되겠죠. 뭐 우선 그 얘기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자 X라는 신호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이럴 경우에 각각의 Z의 마이너스 n승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X라는 신호의 G 트랜스폼은 자, 이렇게 주어지겠죠. 뭐 거의 뭐 정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XN의 G 트랜스폼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투 사이디드 전 구간에 걸쳐서 이제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요. 뭐 이것도 지금 여기서는 K가 0 이상 기준으로 했는데 뭐 전 구간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XZ는 XN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런 신호 자, 요 신호의 G 트랜스폼을 구해 보면 자 이렇게 되고 자 n이 음수니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위에 거는 이제 등비 수열로 보고서 자, 1 빼기 1 빼기 R8 초항이 자.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수렴하려면 자 얘가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조건이 하나 있고 뒷부분도 자 n을 바꿔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경우는 자 초항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 경우는 알파 z가 1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첫 번째 파트는 수렴하려면 자 요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파트는 수렴하려면 요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둘 다 만족해야지만 전체가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ROC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 요거 합치게 되면 되죠. 그래서 요게 요 신호의 G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알파가 0.5일 때 넣어준 게 이거고요. 그래서 뭐 G 트랜스폼 계산해라.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점은 ROC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G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이제 ROC랑 같이 얘기해 주는 게 맞죠. 물론 이제 바이레터럴 그러니까 코절 무슨 말인가 하면 신호가 0 이상에서만 돼 있는 경우는 당연히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고 n이 0부터 무한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z의 절대값이 얼마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커절한 신호를 다룰 때는 뭐 ROC 얘기를 빼도 되죠. 왜냐하면 얘가 얼마인지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충분히 크면 되는 걸 아니까요.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꼭 커절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여러 신호를 다룰 때는 ROC를 G 트랜스폼 ROC를 얘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폴과 제로. 자, 똑같죠? 트랜스폼한 결과를 무한대로 보내는 걸 폴이라고 하고 트랜스폼한 결과를 0으로 보내는 거를 제로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폴과 제로를 구하라.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위에 거를 뭐 써보시면 Z 3승분의 Z 3승 2Z 제곱 3Z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그럼 폴은 어떻게 될까요? 폴은 우선 Z가 0이 폴이고 그 다음에 저걸 무한대로 보내는 게 없죠, 0 말고는. 자, 그래서 폴은 Z0. 그 다음에 제로는 어떻게 되죠? 제로는 분자를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저 방정식을 폴 제가 풀 자신은 없지만 풀어서 자, 기계로 풀든 어떻게 풀든 풀어서 0이라고 놓고서 이걸 풀게 되면 제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문제도 폴과 제로를 구할 수 있는데요. 뭐 방정식 풀어야 되긴 하겠지만 저걸 무한대로 만드는 게 폴, 저거를 0으로 만드는 게 제로가 되겠습니다.